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마약 얘기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요.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마약 얘기가 나오면 참 이렇게 노란 딱지를 그냥 철썩철썩 붙여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원래 우리나라는 대마와 메사암페타민이 중심이었죠. 필로폰. 그런데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대마나 메사암페타민, 필로폰은 빠르게 줄고 그 밖에 뭐 LSD니 뭐 다른 이런 신종 마약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마약 사범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국내에서 필로폰 제조가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로 어떻게 한다? 국내에서 제조는 별로 안 하는데 어디서 한다? 외국에서 직수입을 해요. 뭘로? 택배, 국제 택배, DHL 이런 걸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외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온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번진 거예요. 우리나라 유학의 문화는 누가 주도를 했다? 원래 우리나라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여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지를 못했어. 언제 해외여행이 자유화됐느냐 하면은 88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해외여행이 자유화됩니다. 그러면서 유학도 많이 늘어나요. 그 유학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누군데? 강남. 그때부터 강남에도 유학 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대학 못 가는 애들이 유학 가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사실. 자,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외국에서 유행하던 약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엑스터시니 뭐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눈으로 보고 청소년기에 눈으로 보고 자란 한동훈 입장에서는 마약이 심각하겠지. 하지만 우리 같은 촌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고등학교 주변에 제가 다니던 학교 주변에서는 뭐가 문제였느냐면 본드 흡입하는 놈들 때문에 문제였어요. 본드. 요새 본드 하는 사람이 있나? 예, 그 차이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본드 한다고 이렇게 그 비닐봉지에 코 박고 있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 없어졌으니까 나는 오히려 지금 그런 그 향정신성 의약품 문제가 사라졌다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같은 놈들의 그 사고방식에서는 그게 아닌 거지. 예. 걔네들은 본드 흡입하는 그런 애들은 상상도 못하고 갑자기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친구가 LSD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엑스터시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예. 예. 잼파랑애님 본드 얘기 모르시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요. 하나너님 본드 크크크. 예, 이거 연식 나옵니다. 연식 나와. 예.
예, 그때 참 그래서 왜 가스 가지고 그 하던 애들 가스 냄새 맡고 나는 애들 걔들 사고 대형으로 치잖아요. 왜 이 가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흡입하는데 방에서 할 경우에는 이게 방 안에 가스가 가득 차잖아요. 근데 얘들이 꼭 이렇게 해롱해롱하는 상황에서 담배 피다가 가스 폭발해가지고 난리도 아닌 그런 경우 되게 많았었어요. 예. 예, 나이 나오나요? 이렇게. 예, 칠성파 칠공주 유행하던 때던 걸요. 50 본드, 제임스 본드, 예. 예. 아, 참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살아온 시대가 이렇게 참 사고방식의 차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한동훈 같은 놈들의 눈에 그 생각에는 그 이태원이나 여기 홍대가 마약의 천국이라고 지들 생각하는 거지. 지 친구들은 전부 다 그런 데 가서 마약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건 지 친구들 얘기인 거지요. 에이, 참 옛날 얘기하니까 또 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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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 또 얘기가 옆으로 샜네요. 예. 진짜 오늘 얘기하던 얘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의 속마음 토로 쿠데타 일으키고 싶다. 야, 윤석열이 쿠데타 일으키고 싶었답니다. 이게 정말 놀랄 일이죠. 이게 그냥 찌라시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법정에서 전직 검사가 한 얘기입니다.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싶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윤석열 쿠데타 음모지 뭐.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전직 검사의 폭탄 증언입니다. 바로 이 한동수 검사가 어제 고발 사주는 윤석열의 지시였다 라고 말하면서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윤석열이 쿠데타 일으키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자, 이 한동수 부장검사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윤석열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고발장 작성도 윤석열의 지시였고 나갈 때 컨펌도 윤석열이 했다. 이런 사건에서는 윤석열이 지가 관련이 없다라고 오리발 내미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공범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유력한 간접 사실을 모으게 되면은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다. 증거 있냐, 봤냐라고 묻고 있지만 그거야말로 혐의를 부인하는 범인들의 공통적 특성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고발사주 사건에 이 고발장을 작성한 손준성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 아마도 고발장 작성은 손준성 검사가 개인적으로 해서 결정한 일도 아니고 손준성은 그렇게 혼자서 나쁜 짓을 할 사람도 아니다. 뭐 하려고 지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고발장을 만들겠냐. 총장이 지시한 거다. 그리고 손준성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당시 한동훈은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SNS에 나올라온 그런 얘기들을 보고하고 나더라. 자, 뿐만 아니라 한동수 검사장은 여러 차례 윤석열과 손준성, 권순정 등등이 이 고발사주에 연루됐을 걸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들이 심지어 휴일에도 몰려다니고 있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동수 검사장은요, 원래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이 됐고요. 대검 감찰부장을 쭉 이어오다가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사실상 밀려납니다. 거의 대검에서 왕따 비슷하게 당했던 모양이에요. 집단 괴롭힘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겠죠. 자, 그랬는데 이 한동수 검사장이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이가 사석에서 검사들 쭉 모여 있는데 무슨 한우집에 가가지고 쫙 이렇게 밥 먹으면서 자기 뭐 엄청 흥에 겨워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 나는 말이야 육사에 갔었다면 말이야 쿠데타를 했을 거야. 원래 쿠데타는 중령들이 하는 거거든. 검찰로 치면은 딱 부장검사란 말이야.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씨 이랬대요. 다시 한번. 나는 말이야 내가 만약에 육사에 갔었다면 말이야 나 쿠데타 했을 거야. 쿠데타는 중령들이 하는 거거든. 딱 검찰로 치면은 부장검사쯤이고 내가 그 시절로 좀 돌아가고 싶은데 말이야. 참 이랬다는 거야. 지가 검찰총장인데 쿠데타 그러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 차관인 이노공 검사는 뭐라고 했다? 윤석열 검사장의 대권을 기원하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 그러면서 뭐 저는 검사장 승진해서 누락이 됐어요 라고 했대. 자, 이노gun 검사가 자 총장님 대선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대권을 위하여 해놓고서는 쭉 마신 다음에 근데 총장님 저 이번에 검사장 진급에서 누락됐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씨 이 뭡니까 이거 완전히 이 쿠데타 소굴이네. 에? 반란군 소굴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한 새끼는 쿠데타 할 거였다고 내가 육사 갔었어야 되는데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거 아니야. 이게 딱 쿠데타는 원래 이게 부장검사 때쯤 하는 거거든. 중령 때 말이야. 내가 그 시절로 좀 돌아가고 싶네. 씨. 응? 그런데 자 우리 총장님 대권을 위하여 건배 해놓고서는 근데 총장님 저 이번에 검사장 승진해서 누락됐어요. 아유 씨. 뭐다? 하나같이 아우 씨. 이러고도 검사입니까? 니들이 그러고도 검사니? 참 수준하고 참 요즘 유행하는 말로 수준이 참 창렬하죠. 참 수준 창렬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 그 한동수 검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득 튀어나온 쿠데타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윤 총장은 삼권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구속시켜 보았고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를 잇따라 구속한 사람이다. 그 어조와 톤이 본인의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단순한 농담이나 소회로 들리지 않았다. 그렇겠지. 당시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었다? 대법원장을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고 이명박 박근혜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고 또 뭐 툭 하면은 청와대 쳐들어가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압수수색 하겠다고 들이대던 새끼잖아. 그 자체가 이미 쿠데타죠. 그런 놈이 내가 육사 갔었으면 쿠데타를 했을 건데 말이야. 씨. 이거 쿠데타는 이 중령이 하는 거고 말이야. 이거 중령이면 검사로 치면 부장검사거든.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씨. 이 뭐야? 진짜로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쿠데타 일으키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또는 때로는 또 보기에 따라서는 뭐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직접 나서리? 부장검사들 뭐하니? 니들이 좀 나서란 얘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죠. 이런 놈들이었어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뿐만 아닙니다. 이런 말도 했답니다.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 내가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는데 말이야. 조선일보는 원래 평안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반공의식이 아주 투철해. 자,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오제도 검사라고 있어요. 그 오제도 검사의 책을 검찰 도서관에다 비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오제도 검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해방 직후 그다음에 6.25 전후 시절에 한마디로 이제 그 빨갱이 색출하는 그 전문하던 검사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반공연맹 이사장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오제도라고 유명해. 좀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도 빨갱이로 몰아서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시킨 적도 있어요. 여하튼 검찰의 역사는 바로 그 오제도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빨갱이 색출의 역사인데, 예? 내가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어. 근데 조선일보는 말이야, 반공정신 투철하대. 이 말은 달리 뭐다? 조선일보하고 지가 한편 먹겠다. 이 얘기인 거죠. 실제로 윤석열이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조선일보랑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몰락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디다. 야, 뭐 조선일보 사회부장인가 하는 사람이 뭐 경찰청장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정권을 만들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윤석열 정권은 조선일보의 정권인 거지. 지금 정권은 검찰 정권이기도 하지만 조선일보 정권인 거야. 그래서 검언 유착 정권이라는 겁니다. 윤석열의 이 자기 자신의 입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인데, 야, 조선일보 반공정신 투철해. 이 뭐다? 예, 검언 유착, 검찰과 조선일보의 유착된 정권, 그게 윤석열 정권의 실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결국 검찰은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오제도 검사 얘기가 막 나오죠. 해방 전국에서 오제도 검사의 역할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뭐 검찰 검찰 도서관에 비치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특수부의 수장격인 윤석열에게서 빨갱이 색출의 역사라는 말이 나와서 생경했다. 자, 참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쿠데타 집단이라는 것이 여기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윤석열 쿠데타의 핵심은 검찰과 조선일보의 쿠데타였다. 이들이 민주정권을 억지로 뒤집어 놓은 거다. 조국이라는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민주정권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하 내동해가지고 이 쿠데타 정권에 좋다고 미처 발광을 한 게 20대 남성들이죠. 그래서 이대남이라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마치 박정희 쿠데타가 났을 때 좋다고 설치되는 지지한다고 했던 몇몇 지식인들, 그 당시 언론인들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군부 쿠데타 지지한다고 그랬어. 당시 민주당 장면 정권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군부 쿠데타를 지지하는 그런 언론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그들하고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그게 아니면 옛날에 막걸리 한 잔에 자기 투표권을 팔고 고무신 한 짝에 표를 찍어주던 그런 무지랭이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20대 남성 딱 그 수준이에요. 여가부 폐지 이 한마디에 헷가닥 돌아가지고 표를 줬다고?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걔네들은 민주사회에 살 자격이 없는 놈들이에요. 정말로 선동과 왜곡에 진짜 어떻게 보자면 6.25 때 죽창 들고 다니면서 빨갱이 색출하자고 해서 푹푹 찌르고 다니고
또는 한편 해가지고 반동분자 척결하자고 그 죽창 휘둘렀던 그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은 진짜로 뭐 누구 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우 몰려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나 다른 거 딱 그 수준이야 지금 20대 남성들. 그러니 같은 나이에 20대 여성들이 볼 때 얼마나 유치해 보일까? 얼마나 모자라 보일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르미님, 루는 육사 갔으면 고무호수로 뒤지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나오니까 제가 바로 드릴 말씀이 생기네요. 네, 맞습니다. 육사든 삼사든 윤석열은 못 견뎠을 겁니다. 제가 그 점은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부분은 확실해요. 네. 60년대 그 무렵에 육사 있었던 사람, 육사 들어갔던 사람들, 80학번들이죠. 육사 80년 80학번들 육사 그 생도들은요. 그 사람들부터 제가 이제 입대했을 무렵에 그 사람들이 한참 이제 중령 달고 했던 뭐 그 무렵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 생각보다 이렇게 모자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부동시가 무슨 육사야 육사는 그죠? 예. 부동시가 무슨 육사야. 택당해서 하지 말라.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1분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제가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